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에서 방산업종 담당하고 있는 유희경제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위산업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처럼 정세, 수요, 공급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방위산업의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이번 자료의 목적이고요. 그 수요, 공급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정세를 먼저 조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세부터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정세를 분석하는 것이 전체 방산의 흐름, 우상향 할 것인지 우하향 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세 판단을 해놓고 수요 공급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를 볼 때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진영 논리, 두 번째는 지정학적 갈등, 세 번째는 지표, 즉 GDP가 전쟁 전후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영 논리부터 보면은 2차 대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글로벌에 매 순간, 매 시기마다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가장 규모가 컸던 전쟁이 2차 대전이기 때문에 2차 대전과 현재 2024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진영 논리는 매우 강했었죠. 특히나 이제 이념, 나치즘이나 파시즘이 대두되면서 이념의 차이가 극명해졌고요. 그 이념의 차이가 진영 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진영 논리가 매우 강한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갈등 요소입니다. 당시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먼저 관세법을 개정해요. 그래서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관세율을 최대 400%까지 올리는데 이렇게 관세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결국 보호무역주의에 접어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관세율을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선언했고요. 그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열강들도 보호무역주의에 동참했습니다. 즉 이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되게 팽배해졌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GDP 변화입니다. 여기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차 대전 전 5년 동안 추축국, 여기 연두색으로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추축국에 포함된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성장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글로벌 17% 성장하는 동안 독일이나 일본은 40%, 28%, 뭐 2배 가까운 수치를 성장했죠. 이 GDP 변화를 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은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그들은 이제 글로벌 대에서 입지를 확장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글로벌 대에서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을 동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는 진영 논리가 강했고 지정학적 갈등 팽배했었고 GDP 같은 경우도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 중심으로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재 2024년은 어떻느냐? 동일하게 세 가지 기준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진영 논리 여전히 강합니다. 이념의 차이는 중동의 종교 갈등 정도를 제외하면 강하지 않은데 나토, 오커스, 파이브 아이즈 등을 기반으로 진영 논리는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그들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거고요. 지정학적 갈등 역시 마찬가지예요. 최근 일어났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영토 확보를 하기 위한 전쟁이었고요. 지정학에서 지에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에서는 관세율을 올리고자 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율을 올린다라는 것은 현재 최강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 다시 한번 접어들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이나 유럽들도 동참하고 있는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최근 2024년의 지정학적 갈등 역시 매우 팽배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래에 있는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공급망 압력 인덱스가 최근 5년 들어서 매우 가파르게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압력의 변동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결국 지정학적 갈등이 팽배해졌다라는 것의 하나의 그 지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GDP 한번 볼 텐데요. 최근 5년간의 GDP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글로벌 GDP 약 11% 성장했고요. 미국 중심으로 대부분 10%나 아니면 그 로우 싱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아래에 있는 중국과 인도예요. 중국은 27%, 인도는 23%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평균 2배 이상의 성장률이고요. 이를 통해서 중국과 인도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대에서 입지 확장에 대한 니즈가 발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군사력 또한 늘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나 인도는 국방비를 강하게 올리면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그 정세 불안이 조금 더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정세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방산을 분석할 때는 정세를 먼저 선행해서 보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2024년은 정세가 여러 가지 기준 하에서 되게 불안한 상태다. 진영 논리, 지정학적 갈등, 지표 변화 이 세 가지 기준 하에서 모두 불안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에서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불안한 정세 속에서 방산 수요는 증가할 것인지 또는 감소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 수요 파트입니다. 수요 역시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자 하고요.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세, 그리고 두 번째는 무기 거래량, 세 번째는 올해 말에 있을 미국 대선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요를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시가총액 흐름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국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시클리컬적인 흐름, 약간 방어주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되게 방어주적인 성격을 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은 글로벌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무대에서 플레이하는 방산기업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이 아닌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주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이 글로벌의 흐름을 조금 더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먼저 정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2024년은 정세가 되게 불안한 상태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방 전략서에서 강하게 정세 불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중국에 추적하는 도전을 경계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군사 위협, 극단주의 집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 중국의 GDP 성장, 그리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갈등, 세 번째 진영 논리에 대해서 미국 역시 동반해서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국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동안 국방비를 가파르게 올리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남중국해상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대만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되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대립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 결국 자기들이 경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 미국과 G2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미국, 중국뿐만 아니고 유럽도 이제 국방비 증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방비를 GDP의 약 2% 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유럽은 1% 초중반을 지출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불안해진 정세 속에서 나토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도 국방비를 GDP의 최소 2%까지는 올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2% 라인까지 모두 국방비를 올린다면 유럽 내에서만 순수하게 120조 이상의 국방비가 증액되게 됩니다. 이게 방산 수요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금액 기준으로 방산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무기 거래량 기준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차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왼쪽은 시간 관점, 오른쪽은 무기 거래 총량 관점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 관점에서 먼저 한번 봐보면 1960년을 시작으로 20년 주기로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20년은 다시 감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고요. 그것은 무기체계의 수명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무기체계 수명이 원래는 20년에서 30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기체계 수명도 40년에서 50년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 수명이 길어졌다는 것은 결국 교체 주기가 길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체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 시간 관점 차트에서 거래량 증가세는 조금 더 5년, 10년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총량 관점에서 봐보겠습니다. 색깔을 초록색과 회색으로 나눠놨는데 회색 부분을 봐볼게요. 증가했던 기간입니다. 오른쪽 최근 20년이 과거 대비 되게 면적이 작다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실제로 무기 거래량이 과거 대비 70% 수준입니다. 인구가 늘어났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인 수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무기도 많이 필요한 거죠. 근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군인들이 대부분 노후화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무기 교체 수요가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시간 관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총량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5에서 10년 정도 무기 거래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또한 방산 수요 증가를 견인하는 지표이죠. 세 번째로는 미국 대선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재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누가 당선될지는 알 수 없으나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방산 수요에는 우호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공화당, 민주당 이런 정당보다는 전 정권과 뒷정권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인데 가장 오른쪽 열, 집권기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앞 정권에서 국방비 증가에 보수적인 경우는 그 다음 정권에서 되게 가파르게 국방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4년 바이든 행정부를 보면 약 3.3% 올렸거든요. 이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5에서 6% 정도를 올렸던 것을 감안하면 되게 보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정권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국방비 증가에 대한 유인책이 매우 클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미국이 국방비를 끌어올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맞춰서 국방비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결국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정세는 되게 불안하고요. 무기 거래량은 부족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도 누가 당선되든 국방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방산 수요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 다음에서 제가 설명드릴 점은 공급 측면인데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들, 그 기업들은 공급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공급은 방산 공급이 가지는 특수성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